Kid throws fast. Just like he drives. Nice pitch, Scotty. 인구 1200명의 평화로운 한 마을에서 야구 시합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합이 한창이던 때 친근했던 이웃 사촌 로리가 멍한 표정으로 총을 들고 필드에 난입합니다. 주인공 데이빗은 상황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You're drunk. That's all. All right, let's just lay the gun down. Rory. 결국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을에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시작된 이 이상한 사건들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비슷한 증세를 보였던 마을 사람 빌은 멍한 표정과 함께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데이빗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마을 인근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서 새어나온 물질이 이상징후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감염되고 있었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잔혹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빗은 사태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시체 보관소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더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염된 사람들은 더욱 잔인하게 변하고 있었죠. 데이빗과 그 일행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지만 상황은 심각해져만 갑니다. 과연 데이빗은 마을을 둘러싼 바이러스의 비밀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잔혹한 좀비들로부터 처절한 생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더 크레이지스입니다. 더 크레이지스는 1973년에 개봉한 조지 로메로 감독의 분노의 대결 2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조지 로메로 감독은 좀비 영화의 대부라고도 불리죠. 좀비물을 좋아하지 않아도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좀비 영화입니다. 21세기 좀비 영화를 주로 보신 분들에게는 더 크레이지스의 좀비들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노의 대결 2 자체가 조지 로메로 감독의 작품이긴 하지만 좀비 영화와 바이러스 재난 영화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라면 부패한 시체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먹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조지 로메로 감독은 분노의 대결 2에서 일반적인 좀비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치광이 살육 좀비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조지 로메로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리메이크했고 더 크레이지스의 각본에도 열정 넘치게 참여했다고 하죠. 더 크레이지스는 이런 잔혹한 좀비들 뿐만 아니라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는 추락한 비행기에서 새어나온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마을의 통신수단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 사람 모두를 없애려는 모습도 보이죠.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과 그로부터 피해를 입는 죄 없는 국민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좀비 영화보다 비교적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더 크레이지스는 공포영화로서의 본분도 충실했습니다. 에이저너 감독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바이러스라는 소재를 손 위에서 가지고 노는 수준이죠. 어느 한 장면이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퀀스마다 살 떨리는 장면들이 꼭 하나씩 나오곤 하죠. 특히나 앞서 보여드린 시체 보관실 장면이라든지 세차장 장면과 같은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무수히 등장하곤 합니다. 짜임새뿐만 아니라 기교 넘치는 연출들이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죠.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잔혹함은 생각하신 것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어한 것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좀비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